경기도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 새벽 5시 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이면서도 조용합니다. 김미정이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38살,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검은색 간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나타납니다. 김미정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야간 근무자가 인사를 건네지만 미정은 고개만 살짝 숙여 보입니다. 말수가 적고 동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그녀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정은 먼저 707호 병실로 향합니다. 그녀가 맡고 있는 환자, 강복래 할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75세의 복래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일상, 가족도 없이 홀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복래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복래에게는 유난히 정성을 쏟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심지어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립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병원 화장실 같은 CCTV 사각지대에서 몸을 푸는 체조를 하거나 급소를 노리는 듯한 수상한 동작을 반복하곤 합니다. 미정아, 뭐 하는 거야? 동료 간병인 순자가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냥 몸이 굳어서요.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건 보통 체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미정이라는 이름조차 진짜가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과거는 707 특수부대 출신, 실전 구의 경험, 전역 후 행방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지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미정은 복래의 베개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복래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특히 그 눈과 이마의 점까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이 할머니가 낯설지 않다고. 오후 2시 미정은 다른 환자들 돌봄을 마치고 다시 복래의 병실로 돌아옵니다. 복래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미정이 들어오자 눈동자가 살짝 움직입니다. 할머니도 저를 아시는 건가요? 미정은 복래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립니다.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상하게 이 할머니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7살 이후의 기억만 남아있을 뿐, 그 전의 일들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복래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온화한 눈빛과 이마의 작은 점이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707호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복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모르겠지만요. 할머니, 저예요. 미정은 복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복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복래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복래는 아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정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저를 아시는 건가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복례는 대답할 수 없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복례에게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복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시에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신가요? 미정은 복례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지만 복례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입니다. 미정도 모르게 복례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린 소녀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가는 꿈입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우리 딸, 엄마 손 꽉 잡아. 그 순간 미정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상해. 왜 이런 꿈을 꾸지? 미정은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꿈속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돕니다. 마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정이 꿈에서 깬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이상한 꿈 이후로 복례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707호 병실로 향하는 미정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미정 씨, 오늘 큰일 났어요. 동료 간병인 순자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묻자 순자는 숨을 고르며 설명합니다. 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환자분들 병실 정리를 해야 한대요. 미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병실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707호도 포함인가요? 네, 모든 병실이 대상이에요. 환자분들 소지품 정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오전 10시 미정은 복례의 병실에서 소지품 정리를 시작합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는 별다른 물건이 없습니다. 낡은 손수건 몇 장, 의료진이 둔 약품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야겠네요. 미정은 상자를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이지만 색이 바래서 마치 옛날 사진처럼 보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미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에는 30여 년 전쯤으로 보이는 가족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한 여자와 남자 그리고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유난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나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온화한 눈빛, 그리고 왼쪽 이마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복례 할머니와 일치합니다. 할머니가 내 엄마였어? 미정은 사진을 움켜쥐며 복례를 바라봅니다. 복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미정이 사진을 든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정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7살 무렵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그날 엄마는 우리 딸, 엄마 손 꽉 잡아라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였어. 미정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모두 설명됩니다. 왜 복례 할머니가 낯설지 않았는지, 왜 그 앞에서 마음이 편안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복례도 미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엄마, 왜 여기에 혼자 계세요? 나는 왜 기억을 잃었던 거죠? 미정은 복례에게 묻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미정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까지 기억을 잃고 살아왔을까요? 그날 저녁 미정은 병원 기록실로 향합니다. 복례 할머니의 입원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니 더욱 이상합니다. 복례는 2년 전에 입원했는데 보호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기록실 직원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나요? 미정이 묻자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게 이상한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미정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복례가 자신의 엄마라면 왜 지금까지 혼자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미정은 인터넷으로 30년 전 실종 사건을 검색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합니다. 29년 전 7살 소녀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실종자 이름 정미라 당시 7세, 모친 강복래 당시 46세와 함께 실종. 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몸이 떨립니다. 정미라,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당시 경찰은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납치되었던 거야? 미정은 기사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복례의 병실로 달려갑니다. 어제 발견한 사진을 다시 들고 복례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정미라 맞죠? 우리가 함께 실종되었던 거 맞죠? 복례는 미정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정은 복례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합니다. 엄마, 제가 꼭 진실을 알아낼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는지 반드시 알아낼게요.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집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복례의 딸 정미라로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미정은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29년 전 사라진 딸 정미라로서 그리고 엄마 강복래와 함께 겪었던 일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미정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왜 요양병원에 혼자 계신 거죠? 왜 아무도 찾지 않았던 걸까요? 미정은 먼저 구청에서 복례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복례의 주민등록이 15년 전에 말소되었다가 2년 전에 다시 복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소 사유가 행방불명이네요. 구청 직원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복구되었어요.
신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미정은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복례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2년 전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병원비도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오후에 미정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29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뒤져가며 당시 신문들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기사를 발견합니다. 인신매매 조직 남광의 소탕작전 성공. 29년 전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남광에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납치해서 불법 장기 이식과 인신매매를 일잠던 조직이었습니다. 남광의 소탕 과정에서 피해자 47명 구조. 기사는 계속됩니다. 구조된 피해자 중 상당수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도 그때 구조된 피해자 중 하나일까요? 그렇다면 기억을 잃은 이유도 설명됩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구조된 피해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남광의 간부 장만식, 도주 중 체포, 주요 수괴들 대부분 검거되었으나 일부 조직원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 장만식이라는 이름이 미정의 뇌리에 박힙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과 엄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미정은 장만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장만식, 당시 38세. 남광회의 실질적인 2인자로 조직의 납치와 감금을 주도했던 인물.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입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대상 범죄에 직접 관여했으며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여 조직의 수익 창출에 이용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장만식 15년형 선고 후 7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 현재 행방불명 상태. 이 기사는 15년 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만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정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29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담당자들은 대부분 퇴직했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당시 신참이었던 한 경찰관이 기억을 더듬어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구조된 아이들 대부분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미라라는 아이도 구조되었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기억나지 않지만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았어요. 특히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 연관된 경우에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자신과 엄마가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 중 하나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29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시 입을 엽니다. 당시 조직원 중 몇 명은 특정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인질처럼 말이에요. 인질이요? 미정이 놀라며 묻습니다. 왜 인질을 데리고 있었던 건가요? 조직 내부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였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만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여자와 그 딸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딸이 자신과 엄마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장만식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건가요?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만식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왔거든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립니다. 혹시 엄마가 29년 동안 장만식에게 감금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년 전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건가요? 그 제보들은 언제까지 들어왔나요? 미정이 급하게 묻습니다. 2년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장만식에 대한 소식이 끊겼거든요. 미정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2년 전 복례가 병원에 입원한 시기, 주민등록이 복구된 시기, 그리고 장만식에 대한 제보가 끊긴 시기가 모두 일치합니다. 혹시 장만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젓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이에요. 하지만요? 최근에 그와 관련된 조직원 한 명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한도라는 놈인데 장만식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미정은 나한도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둡니다. 혹시 이 사람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미정은 복례의 병실에서 밤새 지킵니다. 엄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낼게요. 복례는 미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딸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29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나한도를 찾아야겠어.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정은 나한도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섭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다시 깨어난 이 기술들이 과연 통할까요? 출소자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출소자 정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미정은 예전 군 동료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특수부대 시절 함께 활동했던 정보요원 박상철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상철아, 나야. 김미정. 미정이? 어디서 연락하는 거야? 저녁 후에 연락이 끊어졌잖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나한도라는 사람 위치 파악이 가능할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었구나. 이틀 후 상철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나한도 찾았어. 경기도 파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더라. 하지만 조심해. 아직도 옛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정은 파주로 향합니다. 나한도의 고물상은 외곽 지역의 허름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찰해 보니 CCTV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도 하나뿐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 미정은 고물상 맞은편 카페에서 나한도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쯤 덩치 큰 중년 남성이 고물상에서 나옵니다. 사진으로 확인한 나한도입니다. 나한도는 차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30분 정도 이동한 끝에 나한도가 도착한 곳은 외딴 창고 같은 건물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미정은 차에서 내려 건물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같습니다. 미정은 특수부대 시절 기술을 사용해 창고 안으로 잠입합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맨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휠체어에 묶인 채로 있는 한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미정은 깜짝 놀랍니다. 복래 할머니잖아. 아니, 정확히는 복래와 매우 닮은 다른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때 나한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오늘도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지만 나한도는 강제로 약을 먹입니다. 할머니가 기절하자 나한도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형님, 오늘도 처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나한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깨어나면 안 되니까요. 미정은 통화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떨립니다. 혹시 저 할머니가 진짜 복래이고 병원에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복래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는 걸까요? 통화가 끝나자 나한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미정은 재빨리 숨어서 나한도가 떠나기를 기다립니다. 나한도가 완전히 사라진 후 미정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하지만 미정을 보자 눈을 크게 뜹니다. 정미라.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립니다. 미정은 깜짝 놀랍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아세요? 미정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복래의 언니 복순이야. 할머니가 힘겹게 말합니다. 복순 고모? 미정은 깜짝 놀랍니다. 복래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복래는 어디에 있니?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미정이 말하려는 순간 복순이 다급하게 말을 끊습니다. 위험해. 장만식이 아직 살아있어. 장만식이 살아있다고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복수는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하지만 간신히 말을 이어갑니다. 복래를 29년 동안 감금했어. 나도 20년째. 미정은 진실의 일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만식이 복래와 복순 자매를 모두 감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 복래를 병원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왜 복래 엄마를 병원으로 보냈을까요? 미정이 묻습니다. 복수는 힘겹게 답합니다. 미끼, 너를 유인하려고. 저를 유인한다고요? 미정은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자신이 복래를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병원에 보낸 건가요? 장만식이 너를 찾고 있었어. 복수하려고.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조심해. 함정이야.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나한도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정은 급히 복순의 손을 잡습니다. 고모,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안 돼. 너도 위험해져. 복순이 만류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미정은 창고에서 빠져나와 차에 숨습니다. 나한도가 돌아와서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미정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킵니다. 장만식이 살아있고 나를 유인하려고 엄마를 미끼로 쓰고 있었구나. 미정은 운전하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은 복순 고모의 말을 떠올립니다. 함정이라는 말, 그리고 장만식이 복수하려고 한다는 말. 29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미정은 병원으로 돌아가 복래를 봅니다. 엄마, 복순 고모를 만났어요.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엄마, 우리가 29년 전에 당한 일이 뭐예요? 장만식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미정이 묻지만
복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장만식에게는 자신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좋아, 그럼 정면승부다. 미정은 마음을 굳힙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의 실력으로 이 게임에서 이겨보겠습니다. 미정은 복순 고모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함정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할 때입니다. 나한도의 패턴을 파악해야겠어. 미정은 이틀 동안 나한도를 관찰합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창고에 가서 복순에게 약을 먹이고 저녁 6시쯤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셋째 날 미정은 행동에 나섭니다. 나한도가 창고를 떠난 후 잠입해서 복순을 구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준비합니다. 오후 4시 나한도가 창고를 떠나는 것을 확인한 미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창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감시 카메라와 경보장치를 확인하고 가장 안전한 진입로를 찾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미정은 창고 뒤편 작은 창문을 통해 침입합니다. 복순이 있는 방까지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합니다. 복순이 있던 방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고모가 어디 가셨지? 미정은 당황합니다. 며칠 전까지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잘했다, 정미라. 미정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에는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나한도와 함께 말입니다. 당신이 장만식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이다, 정미라. 아니, 지금은 김미정이라고 하더라.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미정이 경계하며 묻습니다. 장만식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합니다. 너를 29년 동안 찾고 있었으니까. 707 특수부대까지 들어갔더라. 대단하더라.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장만식이 자신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를 찾고 있었나요? 왜긴 왜야. 넌 내 딸이니까. 장만식의 말에 미정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는. 복례가 내게 뭐라고 했나?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장만식이 비웃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복례와 15년을 함께 살았고 너는 그때 태어났다. 미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진 속에 있던 남자가 바로 장만식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왜 저와 엄마를 납치했나요? 가족이면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장만식의 얼굴이 차갑게 변합니다. 복례가 날 배신했거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했지. 거짓말이에요. 미정이 소리칩니다. 엄마가 왜 저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로 모르나? 장만식이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줍니다. 29년 전 녹음 파일입니다. 들어봐라. 녹음 파일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미라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낳은 아이예요. 이어서 장만식의 화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 아이는 필요 없겠네. 미정은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복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던 건가요?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고? 장만식이 비웃습니다. 복례를 데려와라. 나한도가 어디선가 휠체어에 묶인 복례를 끌고 옵니다. 진짜 복례입니다. 엄마. 미정이 달려가려 하지만 나한도가 막습니다. 복례는 미정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주마. 장만식이 복례의 재갈을 풉니다. 복례야, 29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말해봐.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정밀아야. 엄마가 널 지키려고 했는데 뭘 지키려고요? 미정이 묻습니다. 복례는 장만식을 무서워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해서 거짓말을 했어. 내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미정은 진실을 깨닫습니다. 복례가 자신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복례가 거짓말을 했지. 장만식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29년 동안 너를 찾아서 진짜 아버지인지 확인하려고 했어. 확인은 끝났나요? 미정이 묻습니다. 장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까지 했지. 넌 확실히 내 딸이야.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장만식이 정말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29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가족 간의 비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이 묻습니다. 장만식은 미소를 짓습니다. 복수야. 복례가 날 배신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복수라니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요. 지키려고? 장만식이 화를 냅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고. 미정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복례가 장만식의 범죄를 신고하려 했고 장만식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러 온 거 아니냐? 장만식이 미정에게 묻습니다. 707 특수부대까지 나온 실력으로 아버지를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찾으러 온 거예요. 미정이 답합니다. 하지만 장만식은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안에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복수심도 내게서 물려받았을 거야. 장만식이 총을 꺼냅니다. 그럼 제대로 해봐. 너도 결국 우리 피니까. 복례는 재갈을 다시 물린 채로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로 딸을 말리려고 합니다. 미정은 복례의 눈빛을 보며 깨닫습니다.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수도 폭력도 엄마 앞에서는 다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장만식이 총을 복례에게 겨눕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여자부터 죽인다. 미정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장만식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복례가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정이 말합니다. 엄마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저와 당신의 문제니까 엄마는 상관없잖아요. 장만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하지만 넌 절대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미정은 복례를 바라봅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모든 걸 해결할게요.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미정은 복례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장만식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창고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29년 동안 쌓인 원한이 공기 중에 맴돕니다. 이제 우리끼리 남았네. 장만식이 총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복수하러 온 거 맞지?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낯익은 할머니 간병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진실을 알고도 복수하고 싶지 않나? 장만식이 미정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9년 동안 엄마와 자신을 괴롭힌 이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화가 나죠. 미정이 솔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당신을 죽인다고 해서 지난 29년이 되돌아오지는 않거든요. 장만식은 예상치 못한 답에 당황합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평범한 일상이요. 미정이 말합니다. 엄마와 함께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복수는 그런 일상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장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평범한 일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받았다고. 혈연이 전부는 아니에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는 있어도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말에 장만식이 화를 냅니다. 감히 나를. 하지만 미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9년 동안 엄마를 감금하고 고문했잖아요. 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장만식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미정의 말이 예상보다 차분하고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넌 나를 용서하겠다는 거야? 용서요? 미정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 온 것 같습니다. 장만식은 당황하며 창문 밖을 봅니다. 내가 신고했나? 아니요. 하지만 예상은 했어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상철이었습니다. 미정은 오기 전에 상철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두었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이런 꼴로 끝나는 거야? 장만식이 분노에 차서 소리칩니다. 하지만 미정은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들이 창고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장만식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총을 집어들지만 미정이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제압합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프게 하지 마세요. 미정이 장만식의 손목을 비틀며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만식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정을 바라봅니다. 넌 정말 내 딸이 맞나? DNA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미정이 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장만식을 체포합니다. 나은도도 함께 연행됩니다. 미정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복례와 복순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분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미정에게 보고합니다. 복례 할머니는 원래 계시던 병원으로, 복순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9년 만에 가족의 비극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미정은 복례를 만납니다. 복례는 충격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지만 미정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미정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복례는 여전히 말을 하기 어려워하지만 미정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길에서 29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전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충격이 가라앉으면 말씀하실 수 있을 거래요. 간병인 순자가 미정에게 설명합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아요. 미정은 복례 옆에 앉아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제가 707 특수부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항상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실까 하고요.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정도 같이 웁니다. 29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정미라라는 것도, 엄마가 저를 찾고 계신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복순도 회복되어서 복래와 재회합니다. 29년 만에 만난 자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미정이 두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복순 고모도 이제 안전해요. 장만식은 재판에서 감금상해, 협박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나은도도 공범으로 15년형을 받습니다. 미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지만 복수보다는 진실 규명에 집중합니다. 판사님,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의 진술에 법정이 숙연해집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정은 요양병원에서 사직합니다.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엄마를 돌볼 차례입니다. 미정아, 정말 그만둘 거야? 순자가 아쉬워합니다. 이런 성실한 간병인은 처음 봤는데. 네, 이제 제가 돌봐야 할 가족이 생겼거든요. 미정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복래와 복순과 함께 병원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엄마,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미정이 복래에게 묻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복래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마음은 통합니다. 29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입니다. 장만식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복래와 복순을 모시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9년 만에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생긴 것입니다. 복래의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복래가 힘겹게 말합니다. 미정은 복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29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복래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정도 울컥해지지만 참습니다. 이제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느 날 오후 미정은 복래와 함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의사는 복래의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인가 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복래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정미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미정이 궁금해합니다. 복래는 주저하다가 입을 엽니다. 장만식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야. 미정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그럼 DNA 검사는 조작된 거야. 복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만식이 내 아버지인 척 하려고. 미정은 충격에 휘둘립니다. 그렇다면 29년 동안의 모든 일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복래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박영호.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장만식이 죽였어.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호가 나를 구하려고 했거든. 그때 장만식이
미정은 진실의 전모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만식이 복례를 차지하기 위해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딸이라고 속여서 29년 동안 괴롭힌 것입니다. 엄마,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묻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입니다. 무서웠어. 또 너를 해칠까봐. 그날 밤 미정은 박상철에게 연락합니다. 상철아, 박영호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어? 박영호? 무슨 일이야? 제 진짜 아버지인 것 같아. 장만식이 죽였다고 하는데. 미정이 설명하자 상철은 놀랍니다. 잠깐, 장만식이 내 아버지 아니었어? 이틀 후 상철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박영호 30년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이야. 당시 복례와 연인 사이였고 남광해 때문에 사라졌다고 되어 있어. 미정은 아버지의 사진을 봅니다. 온화한 인상의 젊은 남자입니다. 멋진 분이셨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상철이 덧붙입니다. 박영호가 당시 경찰이었어. 남광해를 수사하던 형사였다고. 경찰이요? 미정이 놀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장만식을 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장만식이 박영호를 제거하고 복례를 인질로 잡은 거지. 그리고 너를 자기 딸이라고 속인 거고. 미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29년 동안의 고통이 모두 장만식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만식이 면회를 요청합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교도소로 향합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장만식은 많이 초라해져 있습니다. 왔구나. 장만식이 미정을 봅니다. 복례가 다 말했지? 네, 들었어요. 제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것도, 제 진짜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다는 것도. 미정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장만식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29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키웠다고요? 미정이 화를 냅니다.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기억을 잃게 만든 게 키운 거예요? 그래도 살려둔 건 나야. 장만식이 말합니다. 박영호처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미정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가 불쌍해 보입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네요. 사랑? 장만식이 비웃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복례를 사랑했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만식은 말을 잃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잊고 살 거예요. 잊는다고? 장만식이 놀랍니다. 29년 동안 당한 걸 잊는다고? 네, 그래야 제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미정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도소에서 나온 미정은 아버지 박영호의 묘를 찾아갑니다. 상철이 알아낸 공동묘지에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정미라예요. 미정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이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요. 그날 저녁 미정은 복례와 복순에게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복례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정미라야, 딸이 살아있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29년 만에 내 딸이 엄마하러 왔어요. 복례의 목소리에서 29년간 쌓인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미정은 복례를 꽉 안습니다. 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문을 따는 소리 같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누구세요? 미정이 묻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복면을 쓴 남자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장만식 형님의 복수를 하러 왔다. 남자가 소리치며 미정에게 달려듭니다. 미정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복례와 복순을 보호합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미정이 묻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계속 공격해 옵니다. 장만식의 측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정은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남자와 맞섭니다. 내가 누구라고 했죠? 미정이 남자의 칼을 빼앗으며 말합니다. 707 특임대 김미정. 그리고 강복래의 딸입니다. 미정이 남자를 제압하며 선언합니다. 마지막 위험도 이제 끝났습니다. 침입자를 제압한 미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장만식의 마지막 측근이었던 그 남자도 체포되면서 이제 정말로 모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29년간 이어진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요. 미정이 복례와 복순을 안심시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복례와 복순을 모시고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짧은 문장이지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순도 건강을 되찾아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미라야, 오늘은 뭘 해먹을까? 복례가 부엌에서 미정을 부릅니다. 미정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29년 만에 들리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어때요? 미정이 대답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해요. 복례는 놀랍니다. 정말 7살 때 일을 기억해?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옛날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미정은 정말로 어린 시절 기억들을 되찾고 있습니다. 복례와 함께 시장에 갔던 일, 같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 잠들기 전에 들려주던 동화책까지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복례의 생일이거든요. 미정은 몰래 준비한 생일상을 차립니다. 복순도 함께 도와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정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납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정미라야. 29년 만에 딸과 함께 생일을. 복례가 감격해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함께 보낼 거예요. 미정이 복례를 안으며 말합니다. 평생 함께요. 생일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례는 미정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정은 군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707 특수부대가 정말 힘들었구나. 복례가 미정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정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복순이 끼어듭니다. 정미라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일들을 다 해냈잖아. 고모도 고생 많으셨어요. 20년 동안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미정이 복순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은 복례와 함께 집 앞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복례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커피 마실까요? 미정이 공원 벤치에 앉으며 보온병을 꺼냅니다. 설탕 둘, 프림 하나 맞죠? 복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기억해? 7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설탕을 넣어드렸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맞다. 잘 기억하네. 복례가 감동하며 커피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해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29년 만에 함께하는 모녀의 일상입니다. 엄마, 행복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행복해. 꿈 같아. 복례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합니다. 딸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저도 행복해요. 이런 게 제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미정이 복례의 어깨에 기대며 말합니다. 그때 복례가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정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29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그만해요,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정이 복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찾아와서. 복례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 엄마의 딸이니까요. 미정이 환하게 웃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정은 복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순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미정이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자. 복례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평범함. 그것이 미정이 진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극적일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날 밤 미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엄마도 찾았고,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이 마치 아버지의 축복 같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가족을 사랑하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복례와 복순이 잠든 후 미정은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29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김미정이 707 특수부대 출신 김미정이 그리고 마침내 강복래의 딸 정미라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책상 위에 있는 29년 전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사진 속 어린 소녀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속 가족이 다시 뭉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은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미정은 복례의 방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엽니다. 복례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다가가서 복례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합니다.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복례가 잠결에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미정도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29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 29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 이것이 미정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평범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